안녕하세요. 작가식탁TV 이작가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자녀로 두신 학부모님들, 앞으로 중학교 아이 올라갈 텐데 어떤 준비들을 해줘야 되나, 어떤 좀 역량을 키워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제가 3가지로 뽑아봤거든요. 하나하나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마음처럼 어떤 도움을 줘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투어를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다녔던 초등학교, 엄마의 모교를 방문하기도 하고 아빠의 모교를 방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투어를 다녔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생활에 있어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저는 학교와 친해지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란 이런 곳이야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학교와 정말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투어를 많이 다녔던 그 생각이 나네요. 자, 중학교 입학 전에는 그럼 어떤 역량을 키워주면 좋을까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했잖아요. 방학 지나면은 한 학기 남았죠. 곧 6학년이죠. 중학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필요한 능력,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 쓰기와 발표 능력입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수행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과목들도 정말 많아지죠. 초등학교 때와 다르게 과목도 많아지는데, 이 쓰기 하면은 보통 친구들이 국어 과목에 한정시켜서 생각을 하기 쉬운데, 국어 과목뿐만이 아니라 과목별로 쓰기 평가들이 정말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음악 과목에 있어서도 노래 부르기, 연주하기 뿐만이 아니라 음악 감성문을 쓰시오, 미술도 감상문을 쓰시오, 과학에 있어서도 실험 보고서를 쓰시오, 혹은 과학 에세이를 쓰시오 등등 여러 글쓰기, 또 발표하기의 수행평가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기의 경험이 없는 친구들 어떻겠어요? 발표하기의 경험이 없는 친구들 어떻겠어요? 중학교 생활이 너무나도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로 제가 글쓰기와 발표하기 지도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온 친구들이 되게 괴로워해요. 힘들어해요. 왜일까요? 그동안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껏해야 써본 글쓰기라는 거는 일기 쓰기, 그리고 3줄, 4줄 써왔던 친구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어떤 문단을 구성해서 글을 쓰고, 어떤 주제를 드러나게 글을 쓰고, 글을 길게 써 내려가는 것 자체에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쓰기를 좀 더 확장시켜줘라. 쓰기의 연습을 좀 더 확장시켜줘라. 단순히 국어 과목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어 과목에 있어서도 뭐 설명하는 글쓰기, 주장하는 글쓰기, 기행문 쓰기, 뭐 앞서서 얘기했듯이 뭐 음악 감상문 쓰기, 뭐 과학 에세이 쓰기, 그리고 또 역사 과목 같은 경우는 뭐 한국사인 경우는 우리나라 위인 중에서 롤모델로 삼고 싶은 위인에 대해서 쓰시오라든가, 혹은 뭐 세계 역사 위인을 선정해서 그 롤모델에 대해서 쓰시오 등등, 쓰기의 그 범위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글쓰기를 경험하게 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도록, 발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연습도 같이 경험하게 하라.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죠. 그 발표 안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업의 방향이 바뀔 것이다. 좀 더 프로젝트형 수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쓰기 수업, 발표 수업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뭐 지금 초등 아이들도 그렇고 중학교 올라간 친구들도 쓸 일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발표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교 생활을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쓰는 일이, 발표하는 일이 괴로운 일이 아닌 즐거운 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앞으로 정말 교육의 방향이 변화됨을 이미 조금씩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최근 교육계 이슈로 킬러 문항이 배제되고 당장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변화들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고교 학점제 세대라고 하죠. 현재 중학교 2학년 친구들, 그리고 그 이전 우리 초등학교 시기 아이들 또한 앞으로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쓰기, 발표하기, 토론하기 능력이 정말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아이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아이비 교육,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제가 사는 제주 지역, 표선 지역에서 이미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주 지역, 대구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최근에는 서울, 경기, 부산, 전남, 충남 등등 다른 교육청에서도 도입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아이비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요, 객관식 아니고 생각을 꺼내는 교육. 생각을 꺼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쓰기, 발표하기, 토론하기 중심의 수업. 수업뿐만 아니라 평가 또한 쓰기, 발표하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께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직후에 바로 우리 제주를 방문하셨어요. 우리 제주의 표선 지역 아이비 인증 스쿨인 표선고를 달려가서 수업을 참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비 교육이 좀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 아이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비 교육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를 보여준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중학교 입학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지금 갖춰야 될 역량 중 그 핵심은 무엇이다? 쓰기 능력, 발표하기 능력, 정말 필수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꼽아본 능력은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입니다. 아이비 교육 중요하다고 했죠. 아이비 교육은 정해진 답을 달달달 외우는 교육이 아닙니다. 객관식 교육이 아닙니다. 생각을 꺼내는 교육입니다.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풀어내야 돼요. 근거들을 찾아 모아서 표현하고 설명해 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들을 검색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꺼내서 그것을 내 안에 어떤 영역 안에 집어넣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자료 검색을 잘 할 줄 몰라요. 이러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자료 검색해 볼까 하면은 어떻게 자료를 검색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자료를 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연습도 시켜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필요한 게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무언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챗GPT 시대라고 하는데 챗GPT 같은 경우도 잘못된 정보를 전해주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 잘못된 정보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과연 신뢰가 되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비 교육을 해 나가다 보면은 그 자료들을 검색하고 그리고 과연 이게 필요한 자료인지 신뢰할 만한 자료인지 판단하고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생각이 담긴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 또한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정보의 홍수의 시대이잖아요. 디지털 시대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집에 두꺼운 대백과 사전이 있었어요. 도서관이 뭐예요? 동네에 도서관 없고 또 요즘처럼 정말 도서관이 잘 갖춰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부모님께서 마련해둔 그 두꺼운 대백과 사전을 이용해서 과제도 하고 공부도 해 나가던 그런 세대였는데 최근은 워낙 인터넷의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인터넷 정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줘야 되겠죠. 그리고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줘야 되겠죠. 디지털 어떤 자료들을 검색해 나갈 수 있는,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고전적인 방식 책, 워낙 지금 공공도서관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공공도서관에 가서 그냥 무조건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자료 검색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신문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뭐 대백과사전 검색하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나가는 거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친구들이 스스로 중학교 이제 수행평가 딱 어떤 문제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 필요한데? 하면은 당장 컴퓨터에서 자료 두들겨 보고
그리고 또 도서관도 찾아가가지고 자료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만의 어떤 과제를 완성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키워주셔라.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플러스로 자료 활용 능력까지 키워주시라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의 아이들이 스마트 시대라고 하는데,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게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을 해 나갈까요? 스마트폰이 게임기예요. 게임기 혹은 카카오톡 하는 용도, 혹은 좋아하는 영상, 유튜브 영상 보는 용도, 그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고, 정말 스마트폰의 이점으로 활용하는 친구들이 그리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가지고 사전도 찾아보고, 그리고 영어 발음도 들어보고, 여러 면에서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공부함에 있어서 좋게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거든요. 의외로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 의외로 그냥 스마트폰은 게임기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은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모님께서 좀 도움을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이제 친구들과 이메일 계정도 만들어 보고, 우리 단순히 그냥 SNS DM 보내고 카톡 보내고 여기에만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들, 어떤 내용들을 보내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이메일 활용하는 방법도 가르쳐 나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그냥 한번 보고 끝이 아니라 자료를 정리해 나가는 방법 또한 가르쳐 나가는 겁니다. 인터넷 자료 같은 경우는 파일 정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새 폴더 만들기, 뭐 이름 변경하기, 이런 기본이 되는 것 또한 아이들이 모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버스 타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예전 생각나네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아직 아기인 것 같고. 그래서 학교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정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연습해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은 버스 탈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일단 학교부터가 가까이 없으면은 버스로 이동해야 되고, 또 친구들과 같이 버스 타고 어디 다니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학원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서 미리미리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미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도서관 다닐 때 아이들과 같이 버스 타고 이동해 나가고 있거든요. 미리미리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버스 타고 이동하는 그 연습으로 그칠 게 아니라, 버스 타고 이동해서 내가 편하게 스스로 어디를 다닐 수 있을까, 버스 타고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장소들, 그런 것들을 선택해 가지고 아이들이랑 경험을 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중학교 올라가면 엄마랑 경험이 아니라 친구들과 많이 경험하고, 아니면 스스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공공도서관, 뭐 스터디 카페 요즘 친구들 많이 간다 하지만 공공도서관 안에도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잘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들도 살펴보게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각각의 여러 도서관들 우리 지역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도서관 가보고, 오늘은 저 도서관 가보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외국어 학습센터도 한번 가보고, 수학체험관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알아두면 좋은 곳들 버스 타고 한번 이동을 해나가는 그런 연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학교 때 친구들이 자주 가는 곳, PC방 있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되니까 PC방 가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엄마, 친구들은 PC방 가보는데 나는 가본 적이 없어.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 환경이 좋지가 않아 하는데, 아빠가 그러지 말고 친구랑 간다고 하니까 한번 이참에 한번 다녀오라고 해봐. 아마 다녀온 이후에 마음이 바뀌게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녀오게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 다시는 PC방 가지 않을래. 너무 불편했어.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담배도 피고 별로 그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게임도 할 수가 없었대요. 빨리 끝내고 나와서 운동장에서 축구하면서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깨닫게 되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한 곳 대신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곳들, 그 리스트를 좀 뽑아가지고 버스 타고 다녀보는 그런 연습, 경험을 하게 하는 거, 그것 또한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세 번째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중학교 준비 저도 지금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단계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같이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거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